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카빈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빈크로스와 카빈크로스의 혈통, 그리고 카빈크로스의 부마인 피스 룰즈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너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카빈크로스를 알려면은 일단 부마 그리고 목의 라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카빈크로스의 부마는 바로 피스 룰즈입니다. 이마필이죠. 사실 피스룰즈는 경주마로서는 30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경주마로서는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경주마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피스룰즈가 켄터키 더비에서 3차 그리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4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지원 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두고 그러면서 30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사실 이 당시대에 최강의 그 경주마는 퍼니사이드였죠. 퍼니사이드가 워낙 극강의 경주마였기 때문에 걔한테 밀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경주마로서는 이 당시 3세죠. 3세에서 최강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스말로 가서는 이때 이제 시스말로 가서 성공한 3세 마필이 누가 있냐면 엠파이어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파로와의 부마이죠. 엠파이어 메이커가 나중에 시스말로 가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당대에 좋은 경주마 그리고 후대에 나중에 시스말로 가서 성공을 한 엠파이어 메이커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피스룰즈의 혈통을 보면은 포티라이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로스펙트에서 포티라이너 계열로 이어지는 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죠. 주류 혈맥 중에 한 혈맥이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 팔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이 줄스 자체가 미국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다가 브라질로 가죠. 브라질에서 이제 또 얼마 못하고 죽습니다. 시스마 생활을 얼마 못하고 죽다 보니까는 그 후대를 별로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줄스가 주는 그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다시 말해서 한국에 팔린 두 번째 이유는 이 당시 피스룰즈 자마들 중에서 경매 때 비싸게 팔리는 애들 치고 잘 뛴 애가 한두도 없어요. 한도 있습니다. 한도 있고 나머지는 정말 못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때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기대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성적은 거의 평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타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마필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경매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마필들이 너무나 죽을 써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런 이유로 인해 갖고 한국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 피스룰즈 자마치고 유일하게 비싸게 팔렸는데 유일하게 잘 뛴 마필이 이 이지 룰스입니다. 안말입니다. 안말인데 이 마필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이 마필도 그 경매가가 거의 12만 5천 불입니다. 나중에 그 정비마로는 거의 한 15만 불을 유찰됐는데 어쨌든 안발임에도 경매가가 12만 5천 불이었는데 경주 성적은 유일하게 이 피스룰즈 자마 중에 유일하게 그레이드 우승을 거둔 마필이 바로 이 이지 룰스가 되겠습니다. 이 G3 경주의 라 플로레스 스테이크스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 피스루즈 자마 중에서는 그레이드 우승을 거뒀는데 그 외에는 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자마들이 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팔려왔는데 한국에서도 나름 자마들은 많이 생산을 했어요. 좋은 자마들은.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수말이 바로 이 피스룰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마로는 석세스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 뭐 야오스카이케, 상감마마, 캡틴 포스, 독도지기, 서울빌리, 해우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제 다 특징들이 있죠. 좀 보면 석세스 스토리 그리고 상감마마 그리고 독도지기, 서울불린, 뭐 캡틴 포스도 비슷하고 거의 다 선행 유령 마필이 많았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았습니다. 이 피스룰즈 자마들은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선입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창 때는 거의 선행 일변도의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았다는 점이 또 이 피스룰즈 자마들의 좀 약점이자 또 장점도 되죠. 워낙 순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하위군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건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거세마, 암말들이 많이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세마들이 많고 순말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카빈 크로스가 지금 거세를 안 하고 저 정도로 뛰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카빈 크로스도 피스룰즈 자마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마 기질을 물려받았죠. 일단 계통별 성적을 보면은 미국에서 자마들은 주로 덴지그 라인 그리고 데피티 미니스트 라인 이런 라인 중에서 좀 좋은 마필들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혈통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좀 골고루 자마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전통적으로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이기 때문에 뭐 파피아노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AP 인디 이런 라인하고 좀 정통적으로 친화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피스루즈 자마들은 이 라인 외에도 뭐 턴투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에서 좀 좋은 자마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피스루즈의 약점이라면은 그 대상급 말들을 못 배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피스루즈의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대상급에 근접하는 마필들은 많아요. 대상급에 근접하는 마필들은 많았는데 그걸 딱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석세스 스토리도 물론 부산 일보배 우승했지만 그레이드 경주에서 늘 한타의 부족함을 보여있고 그나마 대상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풀어줬던 마필이 바로 안마린 해바입니다. 좀 작은 안마리였는데도 상당히 잘 뛰었죠. 근데 해바는 외산마입니다. 외산마로 수입된 마필이고 국내 생산된 마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해바가 그나마 저기 대상경주에 그 한을 좀 풀어줬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야오스카이캣도 뭐 대통령배에서 깜짝 이착을 했지만은 그래도 대상경주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고 상감마마라든가 그러니까 이 독도지기도 대통령배 이착을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배에서 이착을 한 마필들은 있어요. 독도지기, 야오스카이케. 하지만 그래도 대선급이 안 나오면서 늘 그 문턱에서 좌절을 한 것이 좀 피스룰즈 자마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피스룰즈 자마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강호라는 마필입니다. 색깔도 피스룰즈랑 비슷한데 이 마필은 외산마입니다. 외산마로 수입이 됐는데 그때 외산 수입 가격이 72,000불이었어요. 미국에서 경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수입이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뭐 7점밖에 못 됐지 않았습니까? 골절로 은퇴를 해서 좀 아까운 마필이긴 한데 이게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4연승을 끊었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JRA 트로피에서 4착하고 2착하고 그 다음에 골절로 안타깝게 나갔는데 저는 이 피스룰즈 자마들 중에서 그래도 인상 깊었던 마필은 이 강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스룰즈를 잠깐 보면은 이 마필이 피스룰즈인데 키가 크지가 않죠.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네, 마차는 상당히 좋아요. 이 미국에서의 피스룰즈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국내에 판매가 됐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 자기의 역할은 독특히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외접으로서는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말로서는 사이어로서는 평탈치고 있는데 BMS 브르드메어 사이어로서는 외접으로서는 그닥 좋은 성적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접으로서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필스룰즈의 좀 대표적인 자마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이 매칭 혈통적으로 어떤 매칭, 제가 그 좋은 자마들이 골고루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좀 눈길을 끄는 혈통 매칭이 하나가 있는데, 국내에서입니다. 미국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 스톤캔 라인과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카빈 크로스도 혈통을 보면은 이 스톤캔 라인으로, 그러니까 카빈 크로스의 외조부가 매니피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피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톤캣이 있죠. 그래서 피스룰즈도 이 카빈 크로스도 피스룰즈와 스톤캣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마인데, 이렇게 태어난 자마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당대 걸작이 있죠. 자이언츠 코즈웨이 외조부입니다. 옆에 있는 마필은 외조부입니다. 야오 스카이캣, 그리고 캡틴 포스, 해우, 원더풀 라이언, 카빈 크로스, 이런 마필들이 스톤킨 라인과의 결합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피스룰즈 자마인데, 피스룰즈가 그동안 1군 말을 18두를 배출을 했어요. 총 18두를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 6두가 이 스톤캔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피스룰즈의 대표적인 자마이죠. 그러니까 피스룰즈, 아까 이지 룰스가 보여준 이지 룰스가 피스룰즈 자마 중에서 유일하게 그레이드 우승 자마이고, 피스룰즈 자마 중에 미국에서 가장 상금을 많이 벌어들인 마필이 바로 이 트래픽 나이트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외조부가 헤네시입니다. 헤네시도 거슬러 올라가면 스톤캔 라인입니다. 29전 10승 2착 7번, 3착 3번 했는데 스마티 존스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마필의 피스룰즈 자마 중에서는 리딩 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이 스톤캔 라인과의 결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카빈 크로스의 잘 뛰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이 스톤캔 라인과 피스룰즈와의 이 궁합이 좋아서 잘 뛰었나? 단순히 그렇게만큼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피스룰즈와 스톤킨 라인에서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자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세나, 인라이프,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슈퍼스틸, 타이틀 코드, 퍼스트 원, 큐피드 데이트, 블레스 유, 천원짝, 이시대 영광, 힐타워, 안양 제규어, 이런 마필들이 다 스톤킨 라인과의 결합에서 태어났는데 다 성공은 못했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제가 이 지금 불러드린 마필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위군에서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위군에서 적어도 1, 2승, 뭐 많게는 2, 3승, 3, 4승까지 하고 올라온 마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궁합 자체는 좋은데, 그 단순히 궁합 자체가 좋다고 카빈 크로스가 잘 뛰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 카빈 크로스의 목의 라인이 크게 한몫을 했죠. 바로 이 싱그러운 초원, 싱그러운으로 이어지는 램볼리나로 이어지는 이 목의 라인, 국내에서 대표적인 좀 좋은 종빈만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램볼리나의 가장 대표적인 자마는 풀조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스터 아도라블 자마인데, 이 풀조이와 싱그러운은 전형제마입니다. 두 마필 모두 미스터 아도라블 자마인데, 사실 경주력만 본다면 풀조이가 훨씬 셌죠. 대선 경주 우승은 연이 없었죠. 35전 11승을 했는데 2착 12번 하고. 근데 이 당시에 뭐 워낙 센 말들이 많았잖아요. 고려방도 있었고, 가야산성도 있었고,
장축도 있었고, 그리고 뭐 뜬금없이 프렌치 댄스가 대통령배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좀 몇 토울 더 올라가면은 저기 그 쾌도남마도 있었죠. 그러니까 쟁쟁한 마필들이 많아서 대상 경주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반 경주에서는 11승 2착 12번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능력치 1군에서도 자기의 중상급, 그러니까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상급의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 바로 이 풀조이고, 반면에 이 싱그러우는 앞말이다 보니까는 우승은 많지가 않습니다. 4승밖에 못했지만 그 중에서 코리안 오크스 우승을 했죠. 이외에 nem볼리라는 또 다른 1군 마필인 이 썬데이 러브를 배출을 했어요. 사이코 베블과의 결합해서 썬데이 러브를 배출하면서 42전 6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싱그러운 같은 경우는 종빈마로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자마들이 이제 싱그러운 아침, 코리안 더비 3착을 했죠. 10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싱그러운 검, 얘도 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화등선은 뭐 동아일보배 농협중앙회장배 우승을 했고, 경기도지사배인가 거기도 2착인가 3착을 했고, 좀 안말 강자급이었죠. 물론 이 당시 우화등선에 활동할 당시에 천년 동안이라는 압도적인 강자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 이후에 이제 피노르와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우화등성도 이 당시에는 최강급 안말 중에 하나였죠. 한두였죠. 그리고 이 싱그러운 초원도 이 싱그러운이 배출을 했는데, 사실 싱그러운 초원은 경주마로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빈마로 가서는 카빈 크로스가 지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그리고 금노열도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초원은 경주마로서 성공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종빈마로서는 성공을 거둔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 싱그러운 가문의 자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카빈 크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는 이 카빈 크로스가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칭이 좋고, 그리고 명문 모계 라인이고,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카빈 크로스라는 걸출한 경주마가 탄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카빈 크로스의 그거를 살펴봤고, 지금 현재 카빈 크로스와 좀 비슷한 혈통패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미라클 도터입니다. 4분의 3이 똑같죠. 여기 위에 게 카빈 크로스입니다. 요게 카빈 크로스이고, 요게 미라클 도트인데, 어차피 매니피 자마이기 외손자이기 때문에 요 4분의 3은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얘는 블러싱 그룹 라인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미라클 도트는 이 립바드 계열로, 그러니까 노던 댄스 계열로 올라가는 거죠.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다른데, 근데 사실 이 미라클 원더도 미라클 도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34조 니카디 조계산대에 있는 2세 신마입니다. 앞말이고 아직까지 데뷔를 안 하고 있죠. 근데 모색은 얘도 밤색입니다. 밤색이고, 혈통표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미라클 원더가 상당히 좀 뛰어났던 경주마입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 원더의 그 모마인 정보왕, 이 정보왕도 종빈마로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혈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미라클 도토도 혈통적으로 모계 라인이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이 미라클 도토도
좀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카빈 크로스와 거의 상당히 좀 유사한 그 혈통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이 조만간 데뷔를 할 텐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띄워주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빈 크로스, 그리고 카빈 크로스의 부마인 피스룰즈, 그리고 카빈 크로스와 유사한 혈통표를 가지고 있는 이 미라클 돌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